세계에서 가장 큰 여객선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었던 영국의 RMS 타이타닉호. 우리에게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전체 길이 269m의 크기로 첫 항해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배 중 하나였죠. 현재 바다 깊은 곳에 수장되어 있는 타이타닉은 매일 600톤의 석탄을 태워 움직였을 만큼 거대한 배였습니다. 이렇게 거대했던 타이타닉에는 어떤 재미있는 사실이 숨어 있을까요? 그리고 이 배는 어떻게 침몰했고, 침몰 이후에도 타이타닉이 계속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911년 진수되었고 영국의 화이트 스타 라인이 운영했던 타이타닉은 초호화 여객선이었습니다. 내부 객실은 영국의 리츠 호텔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으며 배 안에는 체육관, 수영장과 스쿼시 코트가 있었고 심지어 배 자체에서 발행하는 아틀랜틱 데일리 블레틴이라는 신문까지 있었죠. 이래도 안 와닿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타이타닉호의 1등석 손님의 점심 메뉴의 가격은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추정 가격이 95,000달러라고 하네요. 한화로 점심 한 끼에 1억이 넘는 돈이죠. 물론 1등석부터 3등석까지 구역이 나누어져 있어서 모든 손님들이 이 화려한 서비스를 즐기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또한 타이타닉호의 가장 비싼 티켓 가격은 당시 돈으로 4,350달러, 오늘날의 가치로 97,000달러, 즉 1억이 가까이 되는 돈이었죠. 타이타닉호를 소유하고 있던 화이트 스타 라인은 세계 최초로 3등석을 제공했습니다. 원래 1등석과 2등석만 있던 여객선에 돈 없는 사람들도 탈 수 있도록 했던 것이었죠. 우리에게 타이타닉이 친숙한 이유는 바로 1997년 개봉한 디카프리오와 케이트 윈슬렛의 타이타닉 때문일 겁니다. 제임스 카메론이 감독한 이 영화는 세계적으로 데이트를 쳤고 엄청난 돈을 벌었죠. 얼마나 벌었냐고요? 영화에 등장하는 타이타닉호를 실제로 5대는 지을 만큼 벌었다고 하네요. 캘리포니아 과학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돈의 가치로 타이타닉호를 건조하기 위해서는 대략 4억 달러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타이타닉의 흥행 수입이 대략 18억 달러 정도였으니 정확히는 4.6대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2012년 재개봉 당시 수입은 포함되지 않은 액수이니 충분히 5대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타이타닉 영화에 등장하는 다이아몬드와 관련된 일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 대항해 심장 다이아몬드는 호프 다이아몬드라는 유명한 다이아몬드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영화적 장치인데 당시 이 다이아몬드는 미국의 사업가 네드 맥린이 갖고 있었죠. 그와 그의 아내는 타이타닉에 탑승하지 않았습니다. 1912년 4월 10일 영국의 사우스햄턴을 떠나 미국 뉴욕으로 향하던 타이타닉호는 5일 뒤인 4월 15일 빙산과 충돌에 침몰했고 이 침몰로 인해 1514명이 사망했습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익히 들어본 이야기일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타이타닉을 빙산과 충돌해 침몰하게 만들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타이타닉호의 선장 에드워드 스미스의 실수로 인해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 선체를 조립할 때 사용했던 부품이 불량이었던 것, 슈퍼문이 떠서 조수간만의 차가 커졌고 그래서 빙산이 평소보다 더 많이 떠내려와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부딪혔다는 것, 당시 기상 상황 때문에 빙산을 발견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측면이 충격을 받았다는 것 등 재미있는 추측들이 많죠. 타이타닉은 빙산에 의해 충격을 받은 지 2시간 40분 만에 완전히 침수되었고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침몰할 당시에도 배에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남아있었죠. 두려움을 견디다 못해 바다에 뛰어든 수많은 사람들은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습니다. 학자들은 탑승 인원이 2200명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인원들 중 30% 정도였던 700여 명만 구조되어 살아남았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날의 배들도 계속 빙산과 충돌한다는 겁니다. 기술이 발달했지만 빙산 때문에 배가 침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보네요. 2011년에는 러시아 선박이 남극에서 빙하와 충돌해서 32명의 선원들이 구조를 기다렸던 적도 있습니다. 북반구에서는 1980년부터 2005년까지 1년에 2.3번 꼴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죠.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인간이 대자연에 대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타이타닉이 침몰한 이후 배의 직접 잠수의 유물을 발굴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1985년에 첫 탐사가 이루어졌고 2012년에는 수중 로봇을 이용해 타이타닉 침몰 지역의 지도를 만들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물을 발굴한 것이죠. 2018년 10월 경매에 붙여진 5,500여 점의 유물들은 모두 심해에서 끌어올려졌고 2천억 원의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타이타닉호에서 나온 물건들은 그전에도 종종 경매에 붙여졌는데 배에서 나온 크래커가 약 2,600만 원에 낙찰되었고 타이타닉호의 오케스트라 단원이 쓰던 바이올린은 약 15억 원에 주인을 찾기도 했습니다. 타이타닉은 이 남자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나치 정권의 선전선동의 대가 요셉 게벨스입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고요? 타이타닉이 침몰한 후 관련 영화와 다큐멘터리가 무수하게 만들어졌는데 이 중 1943년작 타이타닉의 제작에 게벨스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용은 타이타닉에 탑승한 영국과 미국의 사업가들을 비하하고 독일 승객들을 용감한 사람들로 묘사한 것이었다고 하네요. 배의 침몰을 정치적인 목적에 사용하다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음모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사실을 재밌게 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타이타닉 침몰 이전에 이를 예견한 소설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작가였던 모건 로버트슨이 1898년에 출간한 퓨틸리티라는 소설의 내용은 놀랍게도 타이타닉의 침몰과 매우 유사하죠. 심지어 작품에 등장하는 배의 이름도 타이탄호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도 타이타닉 침몰과 유사한 내용의 시와 소설을 이미 지었던 적이 있어서 이것이 타이타닉의 침몰을 예견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어떻게 이것을 예측했던 걸까요? 아마도 이런 숨은 사실들이 타이타닉이라는 배에 대한 이야기를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